7년이야, 7년.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있어. 우리 집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계집애는 어차피 쓸모없으니까 데리고 나가. 내 눈앞에서 아주 싹 치워버려. 아내는 한겨울 칼바람 속으로 4살짜리 딸과 함께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5대 독자가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겨울밤 냉기만이 감도는 옥녀 한복집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최옥녀가 벽에 걸린 커다란 족보를 올려다보며 가슴을 치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4대째 이어온 귀한 독자 집안이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이걸 어쩌면 좋아. 내가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뵙냐고. 옥녀가 획 돌아서며 무릎 꿇고 있던 며느리 주영의 뺨을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깨트렸고 주영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주영이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쥐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놈의 죄송하다는 소리 지겹지도 않냐? 7년이다, 7년. 밥만 축내면서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붙어 있어. 옥녀가 악을 쓰며 주영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주영이 비명을 삼키며 바닥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남들은 시집 오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잘도 나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병원에서도 멀쩡하다며. 어머님, 저도 정말 노력했어요. 주영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옥녀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주영의 남편 창석이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주영을 내려다보는 창석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주영아, 이제 그만하자. 지긋지긋해. 창석이 귀찮다는 듯 이혼 서류를 주영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서류 봉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서로 피 말리지 말고 깨끗하게 끝내. 주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자 이혼 신고서라는 5글자가 눈물에 번져 일렁였습니다. 창석 씨,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해?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그 7년 동안 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아들 하나 못 낳아서 우리 집안대 끊기게 생긴 거 안 보여? 창석이 주영의 말을 자르며 쏘아붙였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찍어. 안 그러면 내일 당장 소송이라도 걸어서 내쫓을 거니까. 엄마 화병 나서 쓰러지기 직전인 거 안 보여? 여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우리 세빈이는 어쩌고. 생각은 무슨. 7년이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옥녀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도장 찍고 나가. 재수 없으니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고. 주영이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인주가 종이에 찍히는 순간 주영의 가슴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딸 세빈이는 제가 데려갈게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에요. 주영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뭐, 감히 우리 핏줄을 네가 데려가겠다고? 아주 염치가 없구나. 옥녀가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니 계집애가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남의 집 식구 될 거 내가 뼈 빠지게 키워봐야 남 좋은 일이지. 그래, 데려가라. 내 눈앞에서 아주 싹 치워버려.
그때 방에서 자고 있던 내 살배기 세빈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아이가 퉁퉁 부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할머니,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세빈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영의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시끄러워. 재수없게 어디서 아침부터 울고 짜고 난리야. 옥녀가 세빈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자 아이가 놀라 주영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옥녀가 서랍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주영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주영의 이마를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위자료다. 1,000만 원 넣었으니 이걸로 퉁치자. 다시는 돈 더 달라고 질척거리지 마. 네가 그동안 밥값 축낸 거 생각하면 이것도 감지덕지야. 1,000만 원으로 제 7년 세월을 보상하신다고요? 뭐야? 더 내놓으라고? 여태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네 딸년까지. 창석이 주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현관으로 떠밀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10분 줄 테니까 꾸물거리지 마. 주영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낡은 반지꼬리와 얇은 담요, 세빈의 옷가지 몇 개를 허검지겁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7년을 헌신하며 살았던 집이었지만 정작 챙겨 나올 것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세빈아, 엄마랑 가자. 주영이 겁에 질린 세빈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제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엄마랑 가자. 주영이 눈물을 삼키며 현관문을 나서자 창석이 등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혹시라도 구질구질하게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줄 알아. 옥녀의 독서를 뒤로하고 쾅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쫓겨난 모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퀭한 얼굴의 주영은 세빈의 손을 꼭 잡고 부동산을 전전했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위자료로 받은 1,000만 원이 전부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세댁, 1,000만 원으로는 지상층 어림도 없어. 요즘 전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세 번째 부동산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도 있는데 어쩌나 저기 반지하 방 하나가 비긴 했는데 좀 눅눅할 거야. 상관없어요. 당장 들어갈 수만 있으면 돼요. 중개인을 따라 도착한 곳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퀴퀴한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야. 공과금은 별도. 엄마, 여기서 냄새나. 나 집에 가고 싶어. 세빈이 코를 막으며 칭얼거렸습니다. 세빈아, 조금만 참자. 엄마가 금방 예쁘게 꾸며줄게. 주영이 짐을 내려놓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를 것도 없이 비닐봉지 2개가 살림의 전부였습니다. 짐을 대충 한쪽으로 밀어둔 주영은 배고파하는 세빈을 위해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햇반 2개와 볶음김치, 그리고 계란 몇 알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세빈아, 밥 먹자. 많이 배고팠지? 작은 상 위에 햇반을 데워놓고 김치를 뜯었습니다. 와, 맛있다. 엄마, 나 김치 더 줘. 세빈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보자 주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댁에서는 상다리가 부러져라 진수성찬을 차려내던 주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새끼한테는 따뜻한 국 하나 끓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엄마는 왜 안 먹어? 같이 먹자.
엄마는 배 안 고파? 우리 세빈이 많이 먹어. 그때 김치 냄새가 훅 끼쳐오자 갑자기 주영의 속이 뒤집히는 듯 메스꺼웠습니다. 욱! 주영이 황급히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한참이나 헛구역질했지만 위액 말고는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지? 너무 신경을 써서 체했나? 주영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던 중 문득 지난달부터 생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가방 깊숙한 곳에서 혹시 몰라 사두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마치고 기다리는 3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 창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말도 안 돼, 하필 왜 지금? 주영이 믿기지 않아 테스트기를 다시 들여다봤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바랄 때는 오지 않던 아이가 이혼하고 쫓겨난 지금에서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주영은 복잡한 심경으로 납작한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조금만 일찍 와줬으면 이렇게 쫓겨나진 않았을 텐데. 주영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세면대를 적셨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알면, 특히 뱃속 아이가 아들이라면 당장 뺏어가려 할 거야. 주영이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박씨 집안 사람들이 핏줄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세빈이 곤히 잠든 옆에서 주영은 멍하니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냉골인 방바닥에서 얇은 담요 하나의 의지에 견뎌야 하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아. 주영이 배를 감싸 안으며 어둠 속에서 홀로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옥녀 한복집의 작업실은 폭격을 맞은 듯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재봉틀 위에는 먼지가 뿌옇게 쌓였고 정리되지 않은 원단들이 바닥에 뱀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다들 뭐 하는 거야? 가게 꼴이 이게 뭐야? 일주일 동안 청소 한 번을 안 한 거야? 옥녀가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주문은 밀려오는데 일손은 부족하고 청소할 시간이 도저히. 김 실장이 쩔쩔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핑계대지 마. 주영이 있을 때는 이런 적 없었잖아. 걔는 혼자서도 다 하던 일을 너희 셋이서 못해? 옥녀가 버럭 소리치다 아차 싶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쫓은 며느리 이름을 제 입으로 꺼낸 것이 민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복집에 VIP 단골인 정부인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최 사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주문한 한복 꼬라지가 왜 이래? 며느리 패백대 입힐 건데 바느질이 이 모양이면 어떡해? 정부인이 한복 저고리를 옥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솔기는 삐뚤빼뚤하고 고름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아직 손에 안 익어서 실수를 했나 봅니다. 새 직원? 그 야무진 며느님은 어디 가고? 그 사람이 만질 때는 옷이 날개였는데. 아, 그게 걔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잠시. 옥녀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딱 일주일만 시간 더 주세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해놓을게요. 정부인이 혀를 차며 가게를 나가자 옥녀가 애꿎은 원단을 집어 던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까다로운 VIP들의 옷은 주영이 밤잠을 줄여가며 꼼꼼하게 다시 손봐왔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카운터에 앉아있던 창석은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미선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야, 여기 먼지 그대로잖아. 걸레질을 한 거야, 만 거야? 아, 대충 닦았는데요.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건데 뭐하러 힘 빼요? 미선이 껌을 짝짝 씹으며 대꾸했습니다. 창석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구석구석 윤이 나게 닦아놓던 주영과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실 한 구석에서 옥녀가 쓰레기통을 뒤적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연한 하늘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고운 파스텔톤 원단 샘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색감이 참 곱네. 눈치를 보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거들었습니다. 아, 그거 몇 달 전에 주영 씨가 요즘 젊은 신부들은 이런 색 좋아한다고 제안했던 거예요. 뭐, 주영이가? 그때 사장님이 근본 없는 색깔이라고 당장 갖다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김 실장의 말에 옥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짐짓 태연한 척하며 샘플을 다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시끄러워. 어디서 말대꾸야? 저녁이 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창석이 장부를 덮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이번 달 매출이 또 반토막이에요. 이러다 가게 문 닫게 생겼어요. 뭐라고?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는데? 30% 넘게 빠졌어요. 인건비도 안 나오게 생겼다니까요. 옥녀가 충격을 받은 듯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안 되겠다. 새 며느리를 빨리 들여야지 원. 가게 꼴도 엉망이고 무엇보다 대를 이어야 하니까. 창석이 기다렸다는 듯 핸드폰을 꺼내 옥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실 엄마, 저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정말? 언제부터? 어떤 집안인데? 한 석 달 됐어요. 부동산 크게 하는 집 딸인데 재력도 있고 아주 똑부러져요. 이름은 미정이라고. 사진 속 미정은 짙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관상은 복스럽네.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은 낳을 수 있대? 그럼요. 산부인과 검사도 다 받았는데 건강하대요. 그럼 됐다. 당장 상견례 날짜 잡아. 우리 한복집도 다시 일으키고 대도 있고 일석이조 아니니. 옥녀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복집은 주영의 빈자리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모자는 돈 많은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희희낙낙거렸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주영은 죄인처럼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 형편에 병원 문턱을 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뱃속 아이가 걱정되어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초음파 기계가 배 위를 문지르자 쿵쿵거리는 힘찬 심장 소리가 진료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사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모님, 여기 보이시죠? 다리 사이에 아주 튼실한 게 있네요. 아들입니다. 의사의 말에 주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원할 때는 주지 않던 하늘이 쫓겨나고 버림받은 지금에서야 5대 독자를 점지해준 기막힌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모님, 왜 우세요? 듬직한 아드님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정말 기뻐서 그래요. 주영이 황급히 소매로 눈물을 훔쳤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주영은 창석이 버리고 간 헐렁한 점퍼로 불러오는 배를 꽁꽁 감췄습니다. 초음파 사진 속 아이를 어루만지며 주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이런 구질구질한 형편에 너를 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일주일 후 주영은 배를 숨긴 채 동네 김밥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기름진 접시들을 닦아내느라 퉁퉁 부르텄습니다. 아줌마, 뭐해? 쌀 떨어진 거 안 보여? 창고 가서 쌀 한 포대 안 가져오고. 김밥집 사장이 주걱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사장님. 금방 가져올게요. 주영이 허겁지겁 창고로 달려가 20kg짜리 쌀포대를 잡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쌀포대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겨오며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으윽! 주영이 신음하며 배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서 꾀병 부리지 말고 빨리 안 움직여. 점심 장사 망칠 일 있어? 사장의 독촉에 주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쌀포대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겨우 쌀을 붓고 나서야 주영은 벽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세댁, 얼굴이 백지장이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옆에서 김밥을 말던 직원이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빈혈이 좀 있어서 찬물 한 잔 마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주영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놀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엄마의 고단함을 아는지 꿈틀거리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편 옥녀 한복집의 거실은 상견례 준비로 분주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옥녀는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최고급 비단 한복을 곱게 포장해 예비 며느리 미정에게 내밀었습니다. 미정아, 이거 받아라. 내가 우리 며느리 주려고 눈 침침한 것도 참아가며 지은 거야. 원단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다. 하지만 미정은 짙은 속눈썹을 깜빡이며 한복을 손끝으로 슬쩍 들춰볼 뿐이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든 미정의 눈에 옥녀의 한복은 그저 촌스러운 옷감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하긴 한데 솔직히 이거 색깔이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요즘 강남에서는 이런 진달래색 안 입거든요. 미정의 거침없는 말에 옥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올드하다니. 이게 전통 색감이고 기품 있는 거야. 어머님도 참 기품 따지다가 트렌드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오빠 일어나. 우리 청담동에 새로 생긴 샵 가자. 거기가 요즘 핫하대. 미정이 옥녀의 정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창석에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 엄마, 우리 잠깐 다녀올게요. 창석이 옥녀의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리자 미정이 창석을 잡아 끌었습니다. 화려한 청담동 샵에 들어서자 미정은 신이 나서 돌아다녔습니다. 오빠, 이것 봐. 얼마나 세련됐어? 어머님 한복은 무슨 사극 찍는 줄 알았다니까. 미정이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창석은 마냥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주영에게 처음 한복을 지어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이렇게 고운 옷은 처음 봐요. 아까워서 어떻게 입죠? 하며 감격하던 주영의 순박한 얼굴이 미정의 화려한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창석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굴러다니고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집골이 이게 뭐야? 도우미 아줌마는 청소 안 하고 놀다 갔어? 말도 마라. 시키는 것만 겨우 하고 가버리는데 내가 힘이 있어야 다시 하지. 창석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영이 있을 때는 집안에서 광이 났고 퇴근하고 오면 따뜻한 찌개 냄새가 반겨주었습니다. 당연하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주영의 피땀 어린 희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이 예단 들어올 자리를 본다며 옥녀 한복집을 찾았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던 미정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 인테리어가 왜 이렇게 칙칙해? 귀신 나오겠네. 뭐라고? 여기가 70년 전통. 옥녀가 발끈하려 하자 미정이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싹 바꿔드릴게요. 제 친구가 인테리어 하는데 요즘 스타일로 뜯어 고쳐야 손님이 오죠. 이런 구닥다리 분위기에서 누가 비싼 돈을 써요? 미정의 막말에도 창석과 옥녀는 돈 많은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느라 꼴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녀 한복집의 단골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네 바느질이 예전만 못해. 꼼꼼하던 며느리가 없으니까 영 맵시가 안 나. 새 며느리는 가게에 코빼기도 안 비친다며 강남 샵으로 옮길까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가게 안에는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주영은 어느덧 만삭의 몸이 되었습니다. 남산만하게 부른 배를 앞치마로 가리고 여전히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들이닥친 손님들 때문에 주영은 무거운 쟁반을 들고 홀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며 주영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아! 주영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쟁반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식당을 뒤흔들었고 주영은 배를 감싸 안으며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내 그릇. 아줌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사장이 달려와 깨진 그릇부터 살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해요. 배가 너무 뭉쳐서. 주영이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자 앞치마 사이로 불룩한 배가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주영의 배를 본 사장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야? 아니, 임신한 몸으로 여태껏 일한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당장 나가. 임산부 쓰다가 사고 나면 내가 독박 쓰는 거 아니야. 어디서 사기를 쳐. 사장은 주영을 일으켜 세우더니 등 떠밀어 쫓아냈습니다. 밀린 시급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주영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유치원에서 돌아온 세빈이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배가 풍선 같아. 터질 것 같아. 우리 세빈이 왔어? 동생이 이제 세상 구경하고 싶은가 봐. 주영이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으며 세빈을 향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동생? 진짜? 나 누나 되는 거야? 그럼 아주 멋진 누나가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주영은 직감적으로 오늘이 그날임을 느꼈습니다.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진통을 참으며 세빈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세빈아, 오늘 엄마가 좀 늦을 수도 있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헉하. 주영은 담벼락을 붙잡고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통 간격이 점점 짧아지며 하늘이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주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영은 찢어질 듯한 진통을 참으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 사이로 양수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을 나서는 주영의 뒷모습은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2시간 후 주영의 단말마가 터져 나왔습니다. 칼로 자궁을 난도질하는 듯한 끔찍한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리 사이로 뜨거운 물이 왈칵 쏟아지며 이불을 적셨습니다. 미리 싸둔 가방을 챙겨 나온 주영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택시를 부르면 병원비 10,000원이 날아갈 생각에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거렸습니다. 참을 수 있어. 주영은 전봇대를 붙잡고 헐떡이다가 다시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뱃속 아이를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걸어서 30분이면 갈 거리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산부인과 앞에 도착했을 때 주영의 옷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산모님, 세상에 걸어오신 거예요? 간호사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휠체어를 밀고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연락처 주세요. 없어요. 저 혼자예요. 혼자서요? 세상에 이 몸으로 어떻게. 분만실에 들어간 주영은 2시간 동안 생지옥을 오갔습니다. 산모님, 더 힘주세요. 아기 머리 보여요. 조금만 더. 으악. 주영이 세봉을 으스러져라 움켜쥐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응애, 응애.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주 튼튼한 아들이에요. 의사가 핏덩이를 주영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꼬물거리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확인한 주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준아, 내 아가 고생했어. 회복실로 옮겨진 지 고작 3시간, 주영은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산모님, 지금 일어나시면 큰일 나요. 최소 하루는 더 경과를 봐야 해요. 간호사가 기겁하며 주영을 말렸습니다. 안 돼요. 우리 큰애 유치원에서 데려와야 해요. 그 몸으로요? 산후 출혈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제발 퇴원시켜주세요. 우리 애가 기다려요. 주영의 고집을 꺾지 못한 병원 측은 각서를 받고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주영은 갓 태어난 세준을 겉사계로 꽁꽁 쌈의 품에 안았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는 내딛는 걸음마다 후들거렸만 주영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세빈이 어머님,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뭐예요? 선생님이 주영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세빈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세상에, 오늘 낳고 바로 오신 거예요? 몸조리는 어쩌고요? 엄마. 세빈이 울먹이며 달려와 주영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세빈아,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잖아. 이것 봐, 동생 데려왔어. 세빈이 까치발을 들고 겉사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와, 쪼꼬매. 엄마, 많이 아팠어? 세빈아, 엄마는 괜찮아. 우리 이제 새 식구가 되었네. 그럼 동생이랑 집으로 가볼까? 집으로 돌아온 주영은 갓난쟁이를 뉘어놓고 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배고픈 큰아이를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과자 먹을래. 엄마 얼굴 하얘. 세빈이 겁먹은 표정으로 주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밥 먹어야지. 엄마가 계란 후라이 해줄게. 주영이 떨리는 손으로 가스불을 켰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계란이 익어가는 동안 주영은 현기증에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세빈은 조심조심 잠든 동생의 손가락을 만져보았습니다. 엄마, 동생 손 진짜 작아. 인형 같아. 우리 세빈이도 태어났을 땐 저렇게 작았어. 주영이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창석과 미정의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옥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신부 좀 봐.
시댁이 한복집인데 왜 딴 데서 맞춘 한복을 입었대? 그러게 말이야. 옥녀 한복집 이제 끝물이라더니 며느리도 안 입는 옷이 됐나 봐. 미정은 강남의 유명 디자이너 샵에서 맞춘 화려한 퓨전 한복을 입고 으스대고 있었습니다. 옥녀의 표정이 굳어지자 미정이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남들이 보면 며느리 싫어하는 줄 알겠어요. 아, 아니다. 좋아서 그렇지. 아주 예쁘다. 옥녀가 속을 끓이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미정은 기다렸다는 듯 카운터를 차지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골치 아픈 장부는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님은 우아하게 작품 활동만 하세요. 그래,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럼 부탁한다. 옥녀는 며느리의 싹싹함에 속아 넘어갔지만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습니다. 미정은 장부를 넘겨받자마자 교묘하게 매출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매출은 쏙 빼돌려 자신의 명품 쇼핑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봐. 이번 신상 백이야. 예쁘지? 미정이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또 샀어? 당신 돈이 어디서 나서? 친정 아빠가 결혼 선물로 용돈 좀 주셨어. 왜? 미정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달 후 옥녀가 텅 빈 통장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예, 미정아. 이번 달 매출이 왜 이러니? 작년 절반도 안 되는데? 어머님, 뉴스도 안 보세요? 요즘 완전 불경기잖아요. 강남 한복집들도 다 죽쓰고 있대요. 미정이 천연덕스럽게 둘러댔습니다. 김 실장이 보다 못해 옥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미정이 낚아채듯 김 실장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실장님, 잠깐 저 좀 보시죠. 창고 구석으로 데려간 미정이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치껏 입 다무세요. 그럼 제가 월급 2배로 챙겨드릴게.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시던가. 김 실장은 결국 생계 때문에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창석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 미정이 말이 맞아. 요즘 다들 힘들대잖아. 괜히 사람 의심하지 마.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한데. 내 아내야.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못 버티는 거 아니야? 창석이 오히려 옥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미정의 본색을 다 파악했지만 쉬쉬할 뿐이었습니다. 옥녀 한복집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달 후 헬쑥해진 주영은 갓난쟁이 세준을 등에 업고 세빈의 손을 잡은 채 시장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청가게 앞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자투리 천들을 주섬주섬 챙기는 주영을 보며 세빈이 물었습니다. 엄마, 쓰레기는 왜 주워? 더러워. 이건 쓰레기가 아니야. 엄마가 이걸로 우리 세빈이 예쁜 머리핀 만들어줄게. 그때 건너편 포목점의 강 여사가 주영 모녀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만요. 저 아이 입은 옷 좀 볼 수 있을까요? 강 여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세빈의 옷을 만져보았습니다. 연분홍색 공단에 수놓아진 매화꽃이 살아있는 듯 정교했습니다. 소매 끝의 바느질 마감은 기계로 한 것보다 더 깔끔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맞춘 거예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아, 제가 만들었어요. 자투리 천으로. 주영이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걸 직접요? 손바느질로. 강 여사가 주영의 얼굴과 등에 업힌 아기를 번갈아 보더니 무릎을 쳤습니다. 혹시 최옥녀 한복집에서 쫓겨난 며느리 아니에요? 소문 들었어요. 주영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저예요. 강 여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옥녀, 그 여자가 진짜 노망이 났구나.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제 발로 차버렸네. 네, 따라와요. 내 가게로. 강 여사는 주영을 이끌고 2층 작업실로 올라갔습니다. 최고급 비단과 명주가 가득한 작업대 앞에 주영을 세웠습니다. 여기 있는 원단 아무거나 써서 뭐든 하나 만들어봐요. 시간은 30분. 정말요? 제가 감히 이런 비싼 천을. 잔말 말고 실력 좀 보여줘봐요.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라고요. 주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원단을 만지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망설임 없는 가위질, 날아갈 듯 빠른 바느질 솜씨에 강 여사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30분 후 주영의 손에서 탄생한 것은 우아한 색동 복주머니였습니다. 전통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배색 감각이 돋보이는 수작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네. 최옥녀는 평생 가도 못 낼 색감이야. 강 여사가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댁, 나랑 일합시다. 네, 저를요? 월급 300에 여기 작업실 맘대로 써요. 애들 데리고 와서 키워도 돼. 주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저 같은 사람을. 최옥녀랑 나는 30년 앙숙이에요. 그 여자가 내 디자인 훔쳐가서 대박 난 거, 이 바닥 사람들은 다 알지. 근데 그 여자가 버린 며느리가 진국이었네. 강 여사가 호탕하게 웃으며 주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보석이야. 최옥녀가 눈뜬 장님이라 그걸 몰라본 거고.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주영이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이건 성금.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요. 두툼한 봉투를 받아든 주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게를 나선 주영은 세빈을 꼭 껴안았습니다. 세빈아, 이제 우리 살았다. 엄마가 맛있는 고기 사줄게. 진짜? 와, 고기다. 주영이 등에 업힌 세준을 토닥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옥 같던 삶에도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영은 세준을 업고 세빈의 손을 잡은 채 강 여사의 포목점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 여사가 가게 문을 활짝 열며 따뜻한 미소로 주영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데려와도 괜찮을까요? 방해가 될까봐. 당연하죠. 2층 작업실 옆방을 아이들 방으로 꾸며놨어요. 들어가 봐요. 주영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아늑한 조명 아래 푹신한 놀이 매트와 새하얀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도 혼자 애 키우며 장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애 엄마가 일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안심하고 애 맡길 곳이잖아요. 강 여사가 주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작업실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영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말고 실력으로 보답해요. 옥년의 한복집에서 7년 굴렀다면서요? 네, 하지만 거기선 주로 청소나 심부름만 해서. 거짓말하지 마요. 어제 그 베개 커버 솜씨가 어디 허드렛 일만 한 사람 솜씨야? 강 여사가 주영이 만든 베개 커버를 들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최옥녀가 진짜 복을 발로 찼어. 주영이 떨리는 마음으로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침구 디자인을 시작해봐요. 당신의 그 색감 감각, 침구에 접목하면 대박 날 거예요. 침구요? 전 한복만. 한복의 선과 색을 침구에 입혀봐요. 요즘은 그런 한국적인 감성이 먹히는 시대예요. 당신 실력이면 충분해요.
주영의 손끝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복 저고리의 곡선을 이불깃에 적용하고 오방색의 조화를 베개 커버에 수놓았습니다. 낮에는 작업실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스케치북에 디자인을 그렸습니다. 엄마 뭐해? 세빈이 색연필을 들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가 사람들이 덮고 잘 예쁜 이불 만들고 있어. 우와, 색깔 예쁘다. 나비 같아. 한 달이 지나자 강 여사가 주영을 불렀습니다. 주영 씨, 이제부턴 손님 응대도 직접 해봐요. 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주변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파는 거지. 당신이 만든 물건에 자부심을 가져요. 강 여사가 주영의 등을 떠밀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손님한테 굽실거리지 마요. 당당하게 설명하고 제값 받아요. 좋은 물건은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강 여사의 가르침은 단순한 장사 수완을 넘어 주영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수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깐깐해 보이는 VIP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강 사장, 뭐 좀 새로운 거 없어? 맨날 보던 거 말고. 마침 잘 오셨어요. 우리 수석 디자이너가 만든 야심작이 있는데. 강 여사가 눈짓하자 주영이 떨리는 손으로 쪽빛 이불 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 색감이 어쩜 이래? 깊은 바다 같기도 하고 한복 느낌도 나네. 천연쪽 염색으로 색을 냈어요. 피부에도 좋고 덮으면 잠이 잘 와요. 주영이 용기를 내어 설명했습니다. 이거 아주 마음에 드네. 내가 가져갈게. 얼마야? 첫 판매가 성사되는 순간 주영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개월 후 주영의 작업실에는 형형색색의 침구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주영 씨, 대박 났어. 이것 좀 봐요. 강 여사가 핸드폰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당신 이불을 SNS에 올렸어요. 꿀잠 이불이라면서 난리가 났네. 화면 속에는 주영이 정성 들여 만든 쪽빛 이불 사진과 함께 호평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옥녀에게 거적대기 같다며 무시당했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포목점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쪽빛 이불 있죠? 택배 되나요? 주영 디자이너님 작품 예약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주문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강 여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주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독립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주영 씨는 이미 준비됐어요. 내가 초기 자금 5천만 원 투자할게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갚아요. 강 여사가 봉투를 내밀자 주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장님 안 돼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둬요. 30년 전 내가 맨몸으로 쫓겨났을 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날개를 펴봐요. 주영은 강 여사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주영은 주영 침구라는 간판을 걸고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재봉틀 2대가 전부였지만 주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회사야? 세빈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부터 엄마가 사장님이야. 우와, 우리 엄마 사장님이다. 만세. 첫 달은 고전했지만 입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이불집 맞죠? 강남 사모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며느리가 여기 이불 덮고 10년 만에 아들 낳았대요. 정말요? 어머, 그럼 나도 우리 며느리 사줘야겠네. 터무니없는 미신이었지만 아들 낳는 이불이라는 소문은 주영 침구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주영은 지긋지긋했던 반지하 단칸방을 탈출했습니다. 세빈아, 세준아, 짐 싸자. 우리 이사 간다. 진짜? 곰팡이 냄새 안 나는 집으로. 새로 이사한 곳은 작지만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 창문으로 해가 들어와. 세빈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따뜻하게 살 수 있어. 주영이 두 아이를 품에 꼭 안자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세 식구를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반면 옥녀 한복집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야, 박창석. 이게 뭐야? 통장 잔고가 왜 빵원이야? 옥녀가 텅 빈 통장을 바닥에 패대기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게 미정이가 재테크한다고 가져갔는데. 그래서 돈은? 이자는? 미정이 그녀는 어디 갔어? 오늘도 친정 간다고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미정은 이미 가게 자금을 야금야금 빼돌려 수천만 원을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옥녀 한복집이죠? 여기 대한그룹 비서실입니다. 네, 대한그룹이요? 옥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회장님, 며느님 혼수로 한복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저희가 최고급으로 모시겠습니다. 옥녀는 이것이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했습니다. 옥녀와 창석은 밤을 새워가며 한복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성공하면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래, 죽을 힘을 다해라. 이게 우리 살 길이다. 일주일 후 대한그룹 관계자들이 검수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바느질 마감이 엉망이네요. 네, 그럴 리가. 색감도 너무 촌스럽고 디자인도 유행에 한참 뒤떨어졌습니다. 계약은 없던 걸로 하죠. 잠깐만요. 다시 해드릴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옥녀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업체로 정했습니다. 주영 침구라고 요즘 거기가 감각이 아주 좋더군요. 주영, 침구. 익숙한 이름에 옥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창석, 돈 갚을 날짜 지났다. 오늘까지 안 갚으면 이 가게 접수한다. 형님들, 한 번만 봐주세요. 며칠 내로 꼭 갚겠습니다. 창석이 무릎 꿇고 빌었지만 사채업자들은 냉정했습니다. 더는 못 기다려. 담보 잡은 가게, 이제 우리 거니까 당장 비워. 사채업자들이 난동을 부리고 간 뒤 옥녀와 창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갈 곳도 없는데. 주영이한테 가자. 네, 미쳤어요? 쫓아낸 사람한테 어떻게 가요? 하청이라도 받아야 해. 안 그럼 우리 길바닥에 나앉아. 옥녀의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건 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굶어 죽을래? 아니면 빌어서라도 살래? 그날 밤 옥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으려다 놓쳤습니다. 와장창.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옥녀의 마음 같았습니다. 손이 왜 이러지?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며느리 쫓아내고 천벌 받는 건가? 옥녀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라한 행색의 옥녀와 창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영 침구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짓밟고 쫓아냈던 며느리에게 구걸하러 가는 길이 천리길보다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강남 청담동 대로변에 자리 잡은 주영 침구 플래그십 스토어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신세계백화점 대표 등 쟁쟁한 기업들의 축하 화환이 입구부터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매장 안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우아한 네이비 정장 차림의 주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3년 전 차가운 지하 단칸방에서 서러움에 떨던 여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 침구 대표 이주영입니다. 주영의 당당한 인사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저를 잡아주신 귀인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에서는 세빈과 세준이 훌쩍 자란 모습으로 엄마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세빈은 의젓하게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고 어느새 5살이 된 세준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공주님 같아. 세준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속삭였습니다. 사회자의 소개를 받은 강 여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영 대표를 처음 본 날이 생각나네요. 3년 전 시장 바닥에서 버려진 자투리 천을 줍던 웬 초라한 여인이었죠. 좌중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천 조각을 만지는 손길을 보고 단박에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흙 속에 묻힌 진주다.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흙을 털어내고 빛을 보게 해준 것뿐입니다. 강 여사가 주영을 향해 따스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버려진 진주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 눈부시게 빛나는 걸 보니 제 인생 최고의 투자가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개업식이 끝나자마자 초대받은 VIP 고객들이 앞다퉈 제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이 광택 좀 봐. 은은한 게 너무 고급스러워요. 세상에 이 자수 디테일이, 이건 이불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네. 직원들은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여기 혼수 예단 세트로 제일 비싼 거 포장해줘요. 저는 색깔별로 다 살게요. 우리 딸이 여기 거 아니면 안 덮겠대요. 매장 밖에서는 기자들이 주영을 에워쌌습니다. 대표님, 시댁에서 맨몸으로 쫓겨났다가 성공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인 만큼 과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영이 미소 띤 얼굴로 정중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독자가 그 인생 역전 스토리를 궁금해합니다. 한마디만이라도 저는 오직 제품으로만 평가받고 싶습니다. 제 개인사가 우리 직원들의 노력을 가리는 건 원치 않습니다. 주영의 단호한 태도에 기자들도 더는 파고들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엄마, 저기 밖에 할머니랑 아저씨 누구야? 창밖을 내다보던 세준이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주영의 시선이 닿은 곳, 화려한 쇼윈도 너머에 초라한 행색의 옥녀와 창석이 서 있었습니다. 옥녀와 창석은 으리으리한 매장에 주눅이 들어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들의 낡은 옷차림이 화려한 매장 분위기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들어가요? 그냥 갈까요? 무슨 소리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여기서 빈손으로 가면 우리 굶어 죽어. 옥녀가 창석의 등을 떠밀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영 친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밝은 미소로 다가오자 두 사람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그게 저기 사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미리 약속하셨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옥녀라고 합니다. 최옥녀 한복집.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VIP 접견실은 최고급 가죽 소파와 유명 작가의 그림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와, 여기가 진짜 주영이네 회사라고? 대걸이 따로 없네. 창석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두리번거렸습니다. 3년 만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 하늘이 무심하시지. 옥녀가 질투와 부러움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원이 향긋한 차를 내오자 옥녀는 찻잔을 잡은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창석아, 잘 들어. 내가 말할 테니까 넌 옆에서 맞장구만 쳐. 괜히 나서서 일 그르치지 말고. 알겠어요, 엄마. 옥녀가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칭찬부터 늘어놓고 비위 좀 맞추다가 예정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사정해야지. 그때 묵직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던 옥녀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걸어 들어온 사람은 3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 주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귀티가 흐르는 세련된 대표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영아, 너 맞니? 창석이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비며 더듬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옥녀 여사님, 박창석 씨. 오랜만입니다. 주영이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덤덤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가 정말 이 회사 사장이야? 진짜로? 옥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네, 제가 주영 침구 대표 이주영입니다. 바쁜 날이니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주영이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예전처럼 쩔쩔매던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 그게 우리가 사실은. 창석이 주영의 귀에 눌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 하청 일감 받으러 오신 겁니까? 주영이 전곡을 찌르자 옥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최옥녀 한복집 부도 직전이라는 소문, 이 바닥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옥녀가 자존심이 상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비굴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영아,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하지만 우리 한때는 가족이었잖니. 7년을 한솥밥 먹은 정을 봐서라도. 가족이요? 주영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7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고 아들 못 낳는다고 내쫓은 게 가족입니까? 그게 가족이면 세상에 남보다 못한 게 가족이네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해해다오. 창석이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자 주영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하청 원하시면 정식 절차 밟으세요. 제안서 제출하시면 심사팀에서 공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야,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가 남이야? 그래도 시어머니였는데. 옥녀가 참지 못하고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남입니다. 3년 전 위자료 1,000만 원 던져주며 인연 끊자고 하신 건 여사님이십니다. 주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품질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70년 전통 타령만 하다가 도태된 곳은 거래 안 합니다. 뭐라고? 내가 한복을 몇 년을 만들었는데 감히. 그 대단한 실력으로 대한그룹 혼수권은 왜 놓치셨습니까? 저희는 실력 없는 업체와 일 안 합니다. 옥녀가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비서가 나가는 길 안내할 겁니다. 저는 스케줄이 있어서 이만. 주영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려 하자 창석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주영아, 잠깐만. 우리 세빈이는 잘 있어? 얼굴이라도. 주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세빈이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빠 자격 3년 전에 포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래도 핏줄인데 천륜을 어떻게 끊어? 핏줄요? 같이 사는 동안 따뜻하게 안아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핏줄 타령입니까? 세빈이한테 접근할 생각 마세요. 창석이 주영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가 죽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안서는 다음 주까지입니다. 늦으면 심사 제외예요. 안녕히 가세요. 주영이 나가버리고 텅 빈 접견실에 옥녀와 창석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우리 진짜 끝난 거 아니에요? 제안서라도 써봐야지. 달리 방법이 있냐? 두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성공을 축하하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옥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헌신짝처럼 버린 며느리가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하늘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옥녀는 피를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접견실에서 쫓기듯 물러나던 창석이 문득 고개를 돌리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놀이방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창석이 뭔가에 홀린 듯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이 낯설지 않고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저 아이 말이에요. 창석이 다급하게 옥녀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 왜 이래? 지금 창피해서 죽겠는데. 아니, 제발 좀 보세요. 저 아이 얼굴이. 옥녀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리다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5살 남짓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 저 얼굴이 똑같아. 완전히 판박이야. 놀이방 속 아이는 창석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 했습니다. 창석아, 설마. 옥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주영이가 임신한 상태였던 거야. 우리가 내쫓을 때 이미 뱃속에. 창석이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저 녀석이 우리 5대 독자란 말이에요? 옥녀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눈빛이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돼요. 창석이 말릴 새도 없이 옥녀는 이미 놀이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야, 네가 우리 집 5대 독자구나. 옥녀가 아이에게 달려들어 덥석 팔을 잡았습니다. 으앙, 누구세요? 놔주세요. 세준이 기겁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아빠는 박창석이야. 넌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이라고. 옥녀가 광기 어린 눈으로 세준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때 10살 세빈이 총알같이 달려와 동생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세준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조그만 여자아이가 온몸을 던져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비켜. 어디서 감히 계집애 가. 이성을 잃은 옥녀가 세빈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세빈이 바닥에 나뒹굴며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야, 누나, 괜찮아? 세준이 울부짖으며 누나에게 기어갔습니다. 그 순간 주영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주영이 세준을 품에 안고 세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독한 년, 5대 독자를 숨겨 감히 우리 집대를 끊으려고 작정했어. 옥녀가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경호팀, 당장 이 사람들 끌어내세요. 주영의 외침에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이 아이 할머니야. 내 손주라고. 옥녀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야? 저 할머니 미친 거 아니야? 애들한테 왜 저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주영이 창백해진 얼굴로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주영, 두고 봐라. 넌 우리 집시를 도둑질한 거야. 옥녀가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걸 거야. 양육권도 찾아올 거라고. 우리 집 귀한 핏줄은 우리가 키워야 해. 창석도 어머니를 말리는 신용만 할 뿐 은근슬쩍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주영아, 내 아들 맞지? 세준이 내 핏줄 맞잖아.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이라니까 탐나요? 주영이 섯을 퍼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때는 네가 임신한 줄 몰랐잖아. 알았으면 우리가 그랬겠니? 알았으면 뺏어가려고 혈안이 됐겠죠. 당신들한테 내 새끼 털끝 하나 못 줘요. 주영이 세준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 할머니 무서워. 세준이 주영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괜찮아, 세준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못 건드려. 경호원들이 옥녀와 창석을 짐짝처럼 매장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손주 내놔. 이 도둑년아. 옥녀의 절규가 매장 밖 거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오늘 영업은 여기서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주영이 직원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한편 매장 건너편 골목에서 이 모든 난장판을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정이었습니다. 꼴 좋다. 아주 막장 드라마를 찍네. 이제 진짜 볼장 다 봤구나. 미정이 싸늘하게 비웃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오늘 밤에 작업하자. 트럭 대기시켜. 미정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11시 미정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옥녀와 창석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5대 독자 타령하더니 꼴 잘 돌아간다. 미정이 안방으로 숨어들어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숨겨진 금고가 보였습니다. 비밀번호가 박창석 생일이었지. 단순한 인간들. 삐삐삐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현금 다발 3천만 원과 금팔찌, 옥녀가 아끼던 폐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챙겨야지. 내 청춘 보상금이라고 생각해. 미정이 닥치는 대로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다음은 한복집 창고였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 위에는 옥녀가 평생 모아온 고급 비단과 원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돈인데 멍청이들이 썩히고 있었네. 미정이 손짓하자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쳐 원단을 트럭에 실어 날랐습니다. 누나, 이거 다 팔면 꽤 나오겠는데요? 최소 5천은 받아야 해. 빨리 움직여. 미정은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창석 오빠, 그동안 즐거웠어. 망해가는 집구석 지키느라 고생이 많네. 난 새 인생 살러 갈게. 5대 독자 찾았다며? 축하해. 근데 양육비 줄 돈은 있니? 잘 있어, 미정. 다음 날 아침 옥녀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머리야. 물을 마시러 안방을 나오던 옥녀의 눈에 활짝 열린 금고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금고가 왜 저래? 텅 빈 금고를 확인한 옥녀의 비명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창석아, 일어나. 도둑 들었어. 다 털렸어. 창석이 비틀거리며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둑이라니? 두 사람이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지만 미정의 옷가지와 명품 가방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미정이가 안 보여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쪽지가 창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쪽지를 읽어 내려가는 창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다 가져갔어요. 현금이랑 폐물이랑 싹 다. 뭐라고? 옥녀가 쪽지를 낚아채 읽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쪽지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 인연이 감히 내 돈을. 옥녀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말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요? 말 좀 해보세요. 창석이 옥녀를 잡고 흔들었지만 옥녀는 하는 신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복집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창고가 텅 비었어요. 원단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뭐라고? 창석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한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휑한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그 많던 비단 원단들이 몽땅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미정이가 다 팔아먹고 날랐어. 창석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주영은 쫓아내고 두 번째 며느리 미정에게는 철저히 배신당해 털린 꼴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요? 빈털털이 됐어요.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다고요. 창석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옥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눈물만 주르륵 흘렸습니다. 70년 전통을 자랑하던 최옥녀 한복집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재봉틀 하나만이 몰락한 가문을 지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영이 5대 독자. 창석이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주영이한테 가서 빌면 받아줄까? 애 아빠니까. 하지만 어제 매장에서 버린 난동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창석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은커녕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처지가 된 옥녀와 창석은 텅 빈 가게 바닥에 앉아 닥쳐올 지옥 같은 미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주영의 집무실 문이 열리며 강 여사가 중년의 신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주영 씨, 어제 일 때문에 밤잠 설쳤지? 걱정 마. 내가 해결사 모셔왔어. 강 여사가 자신만만하게 소개한 사람은 국내 최고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상호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주영 대표님. 강 여사님께 자초지종은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묵직한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옥녀 씨 측에서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소송을 운운했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쪽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핏줄이라고 들이대면 법적으로. 주영이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자 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시죠. 대표님이 7년 동안 옥녀 한복집에서 노예처럼 무급으로 일했다는 증거들입니다. 근무일지, 당시 직원들의 진술서, 심지어 동네 상인들의 증언까지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이걸 언제다. 내가 발로 좀 뛰었어. 그 집에서 일했던 김 실장 알지? 그 사람도 옥녀한테 당한 게 많아서 증언해주기로 했어. 강 여사가 윙크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타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증거요. 김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주영이 과거에 스케치했던 디자인과 옥녀가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출시한 제품 사진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 디자인을. 도용이죠. 이것만으로도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준군 문제 말입니다만, 이혼 후 대표님 성으로 출생신고하셨죠? 네, 제 호적에 올렸어요. 그럼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세준군은 박창석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친권도 양육권도 100% 대표님에게 있습니다. 그때 비서실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대표님, 박창석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결할까요? 주영이 심호흡을 하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주영. 너 세준이 내 아들 맞지? 내가 변호사 알아봤는데 친자 확인하면 다 나온대. 당장 내 아들 내놔. 창석의 흥분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주영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대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주영 대표 법률 대리인 김상우 변호사입니다. 뭐, 변호사? 그래, 잘 됐네. 내 아들 뺏어간 거 고소할 거야. 진정하시죠, 박창석 씨. 친자 확인 소송 하시겠다고요?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선물부터 받으셔야 할 겁니다. 선물? 무슨 개소리야? 저희는 이주영 대표가 7년간 받지 못한 임금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총 5억 5천만 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오늘 접수할 예정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창석의 거친 숨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5억? 거기에 지난 3년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함께 들어갑니다. 임신한 아내를 내쫓은 게 과연 법정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그건 소송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67억은 준비하셔야 할 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팩트 폭격에 창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바꿔달래요. 창석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뒤로 옥녀의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최옥녀 여사님은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군요. 더 할 말 없으시면 법정에서 뵙죠. 소장은 곧 도착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텅 빈 최옥녀 한복집 유리문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최옥녀 한복집. 70년을 이어온 가문의 영광이 치욕스럽게 뜯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창석이 바닥에 떨어진 간판 조각을 주워들고 흐느꼈습니다. 경매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한복집은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새 주인은 인부들을 시켜 가게 안에 남은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냈습니다. 이 낡은 재봉틀이랑 천조가리들은 다 갖다 버려. 냄새나니까. 안 돼. 그건 우리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창석이 달려들어 막아보려 했지만 건장한 인부들에게 밀려 나동그라졌습니다. 한편 병원 6인실 구석 침대에는 옥녀가 초라하게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진 옥녀는 실어증에 이어 반신마비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병원비가 밀리셨어요. 오늘까지 정산 안 되면 퇴원하셔야 합니다. 원무과 직원의 통보에 창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나서. 창석이 옥녀의 마비된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옥녀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시어머니의 위세는 온데간데였고 병든 노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창석은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자재운반하실 분, 힘 좀 쓰는 사람. 저요. 저 시켜주세요. 창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바늘이나 잡던 고운 손으로 거친 공사장 일을 감당할 리 만무했습니다. 야, 벽돌 하나 제대로 못 지고 비틀거려. 장난해? 당장 꺼져. 작업 반장의 고함과 함께 창석은 첫날 오전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식당 설거지까지 전전했지만 40대 중반의 무능력한 아저씨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저씨, 계산 또 틀렸잖아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또다시 해고 통보를 받은 창석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신한 아내 미정, 병든 노모, 그리고 자신이 버린 5대 독자 세준. 후회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주영의 집무실. 대표님, 최옥녀 한복집이 완전히 폐업 처리됐습니다. 건물도 넘어가고 모자는 고시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비서의 보고에 주영은 덤덤하게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니요. 주영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은 그들에게 독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전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각자의 죗값은 각자가 치르는 법이니까요. 그때 강 여사가 들어오며 주영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주영 씨, 이제 진짜 다 끝났어. 당신을 짓밟던 사람들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당신은 이렇게 높이 날아올랐잖아. 통쾌하지 않아? 통쾌함보다는 그냥 후련해요. 주영이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어루만지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한테 성공은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 세빈이, 세준이가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는 것.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밥 먹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주영의 집 식탁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 세빈이 시험지를 흔들며 자랑했습니다. 우와, 우리 누나 천재다. 세준이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오늘 저녁은 엄마가 쏜다. 치킨 시킬까? 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아이들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거실 TV 뉴스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70년 전통의 명문 한복집이 경영 악화와 가족 불화로 끝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주영은 말없이 리모컨을 들어 TV 전원을 껐습니다. 엄마, 왜 꺼? 나 만화 볼 건데. 밥 먹을 땐 밥만 먹어야지. 우리 세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주영이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악몽은 이제 TV 속 뉴스처럼 먼 남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렸지만 주영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는 주영 침구라는 간판을 단 20층짜리 신사옥이 위용을 뽐내며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건물 앞은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인파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입구에는 주영 침구 신사옥 준공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 침구 회장 이주영입니다. 단상에 오른 주영이 확성기를 잡고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8년 전 한겨울 칼바람 속에 쫓겨나 지하 단칸방에서 눈물 흘리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전국 50개 매장을 거느린 기업의 총수가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손을 잡아주신 은인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청중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 여사가 주영을 바라보며 어머니처럼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저를 믿고 일으켜 세워주신 강 여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단상 아래에서는 어느덧 중학생이 된 세빈과 초등학생이 된 세준이 엄마를 올려다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세준아, 우리 엄마 진짜 멋있지? 세빈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응,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세준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이어진 기자 회견에서 주영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주영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한부모 가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주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초기 출연금 10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도움을 이제는 제가 돌려드려야 할 차례니까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주영에게 강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주영 씨,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난 것 같네. 아주 훌륭했어. 별 말씀을요. 다 사장님 덕분인걸요. 나도 이제 푹 쉬고 싶어. 내 포목점 사업권이랑 거래처들 전부 당신한테 넘겨주고 은퇴할 생각이야. 주영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사장님 평생의 피땀이잖아요. 당신은 내가 키워낸 최고의 제자야.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를 찾아내서 이렇게 눈부시게 닦아놓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보상받았어. 강 여사가 주영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사양하지 말고 받아줘. 당신이라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키워낼 거라 믿어. 그날 저녁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은 주영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8년 전 시어머니 옥녀가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어디다 쓰냐며 구겨서 버렸던 바로 그 디자인 노트였습니다. 그때는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주영이 노트를 한 장씩 넘기며 빛바랜 스케치들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모진 구박과 서름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겠지. 독하게 버티길 잘했어. 노트를 덮은 주영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 아래 세상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주영의 눈빛도 그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월세방에서 옥녀와 창석이 초라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불어터진 컵라면 2개와 씌어 빠진 김치뿐이었습니다. 아, 진짜 또 라면이야? 밥 없어? 창석이 젓가락을 내던지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옥녀는 여전히 말문이 트이지 않아 짐승 같은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심해진 수전증 때문에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못하고 라면 국물을 옷에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그때 주영이한테 좀만 잘해줬어도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꼴로 살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창석이 옥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옥녀가 서러운 듯 눈물을 뚝뚝 흘리며 덜덜 떨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질질 짜면 뭐해. 이미 버스 떠났는데. 다음 날 새벽
옥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리어카를 끌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때 70년 전통을 자랑하며 떵떵거렸던 한복집 사장은 이제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뒤지는 폐지 줍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박스 모아둔 거 가져가세요. 마트 직원이 빈 박스를 건네자 옥녀가 비굴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신음만 흘리는 옥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편 창석은 꾀재재한 양복을 입고 편의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경력사항에 한복집 운영이라고 쓰셨네요. 사장님이셨어요? 네, 70년 전통 있는 꽤 큰 가게였습니다. 그런 분이 왜 최저시급 받는 알바를 하려고 하세요? 그게 사정이 좀 생겨서요. 시켜만 주시면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장이 창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좀 젊고 빠릿빠릿한 친구를 찾고 있어서요. 나이도 있으시고. 점장님, 제발요. 저 이거 아니면 굶어 죽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 곤란합니다. 가보세요. 매몰차게 거절당한 창석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고급 책가방을 맨 남자아이들이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야, 이세준, 너희 엄마 뉴스 나온 거 봤어? 진짜 멋있더라. 맞아. 우리 엄마도 주영 친구 입을 쓰는데 잠이 잘 온대.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아이, 바로 세준이었습니다. 창석이 세준을 알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다가갔습니다. 세준아. 창석이 떨리는 손을 뻗어 세준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준은 창석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낯선 노숙자를 보듯 힐끔거리고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지나쳐갔습니다. 야, 저 아저씨 누구야? 너 아는 사람이야? 아니, 모르겠는데? 이상한 아저씨인가 봐. 세준의 명랑한 목소리가 창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세준아, 내가 내 아빤데.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철저히 남이 되어버린 창석은 멀어지는 세준의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후회는 늦었고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영의 세보금자리인 2층 단독주택 정원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넓은 잔디 마당이 있는 그림 같은 집이었습니다. 엄마, 이 이불 진짜 구름 같아. 너무 따뜻해. 세빈이 주영이 직접 염색한 천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잔디밭을 굴렀습니다. 엄마가 우리 강아지들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만든 거야. 주영이 아이들 옆에 나란히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세준이 주영의 목을 와락 껴안으며 볼을 비볐습니다. 엄마도 우리 세빈이, 세준이 너무너무 사랑해. 따스한 노을빛이 내리쬐는 정원, 빨랫줄에는 주영이 염색한 오색빛깔 천들이 바람에 춤을 추듯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쪽빛, 분홍빛, 노란빛 천들이 황금빛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우와, 색깔 봐. 무지개 같아. 세준이 벌떡 일어나 펄럭이는 천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세준아, 같이 가. 술래잡기 하자. 세빈이 동생의 뒤를 쫓아 달렸습니다. 두 아이가 천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터트리는 까르르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주영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이 순간이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놀자. 얼른 와. 세준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영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간다.
잡히면 간지럼 태울 거야. 주영이 아이들과 어울려 뛰놀자 마당에 널린 천들이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들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집은 참 복이 많아 보여.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네. 그러게 말이야.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네. 8년 전 만삭의 몸으로 엄동설 안에 내쫓겼던 주영.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기 봐. 별똥별이야. 어머, 정말 예쁘다. 우리 소원 빌까? 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따스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도란도란한 가족의 이야기 소리가 밤하늘로 번져갔습니다. 마당에 남겨진 천들은 밤바람에 살랑이며 그들의 앞날이 비단길처럼 펼쳐지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여인의 눈물과 성공,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7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난 주영. 그러나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시댁이 그토록 원하던 5대 독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였죠.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로 여겨버린 옥녀와 창석.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주영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인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주영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성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